innovation, falling. 형 구박하는 건 only one보다 number one 형구밖에 없고. 그래도 우리 형구 착한 녀석 미음 히읗. 그래서 엊그저께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. 형님 침대 밑에 키노의 책갈피 시작하겠습니다. 제 첫 번째 책갈피는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. 김하나 작가님이랑 황선우 작가님 두 분이서 이제 같이 쓰신 실제 이야기예요. 좀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오는 문체여서 저는 좋았어요. 애인도 아니고 정말 오래된 친구도 아니고 서로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사람들도 아니에요. 동거인으로 서로를 호칭을 하거든요.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현실적이어서 근데 분야별로 달라요. 예를 들어서 뭐 성격면으로는 그래도 홍석이 형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에리아에 이렇게 침범을 안 하는 사람이고 저도 제 공간이 있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 면에서는 잘 맞는 것 같고, 신원 형하고 후이 형하고는 비슷한,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자면은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하게 굉장히 늦게 자요. 늦은 새벽에. 그래서 이제 뭐 야식을 먹을 때라든지 좀 패턴이 비슷한 것 같아요. 이 책은 이제 새로운 가족 형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. 저는 혼자 사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. 해봤는데 근데 이제 이 구절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. 혼자 사는 게 잘 맞는다라는 말은 10년쯤 그 생활을 지속해본 후에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. 나의 경우 처음엔 혼자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았다. 그런데 그런 생활이 10수년을 넘어가자 또 다른 스트레스가 쌓였던 모양이다. 언젠가 부산에 부모님 댁에 가서 자던 날의 아침이었다. 일찍부터 부모님이 당신들의 식사를 준비하며 뭔가를 보글보글 끓이고 달그락달그락 그릇 놓는 소리에 한없이 따뜻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째선지 조금 눈물이 날 것 같았다. 사실 이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그런 외로움들을 느끼는 게 분명히 현저히 적을 텐데 그런데도 그런 감정을 느껴요. 제가 가끔씩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이게 집인데, 이게 행복인데. 그래서 저는 책을 읽기 전까지는 혼자가 편해, 혼자가 정말 잘 맞을 것 같아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아직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. 키노의 두 번째 책갈피,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잠언 시집입니다. 류시화 님이 엮어주셨고 안에 작자들은 굉장히 다양해요. 다 각기 다른 작가님들이 있고 작자 미상인 시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. 결혼 축사에 잘 어울리는 시도 있고요.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시도 있고 후회가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. 사실 후회가 항상 없을 수는 없어요. 저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실수는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제일 베스트를 뽑아내는 거죠. 그 마음가짐과 좀 가장 동일시되는 시이지 않을까 싶어서. 인디언 기도문. 바람 속에 당신의 목소리가 있고 당신의 숨결이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줍니다. 나는 당신의 많은 자식들 가운데 작고 힘없는 아이입니다. 내게 당신의 힘과 지혜를 주소서. 내 형제들보다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적인 내 자신과 싸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소서. 그래서 저 노을이 지듯이 내 목숨이 사라질 때 내 혼이 부끄럼 없이 당신에게 갈 수 있게 하소서. 저는 멤버들한테 선물하고 싶습니다.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기 때문에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냄비 받침으로 쓸까봐 걱정이어서. 그렇지만 멤버들한테 꼭 선물해보고 싶어요. 키노의 마지막 책갈피입니다. 위대한 개츠비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명작이라고 꼽는 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책은 정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. 제가 소설에 가까워지게 된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책이 그간 많은 소설들을 읽었지만 소설은 재밌다 라는 거를 느끼게 해준 책이에요. 공감... 아니요, 완전 공감이 되지는 않아요. 한 사람만의 사랑해요. 목숨을 바칠 정도로.
근데 저는 낭만적인 편이긴 한데 개츠비만큼 순수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이성 간의 관계? 뭔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사랑이잖아요. 그 사랑 안에서 좀 재는 것들도 있고, 그러니까 완전히 낭만적으로 완전히 순수하게 온전히 사랑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개츠비라기보다는 그냥 이 전체 내용이 저한테는 대입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안에서 굉장히 판타지적인 감성을 심어주기도 하고 그게 사람을 우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엔 그래요.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느낄 수 있는 문장이면 좋겠는데 사실 너무 좋은 표현들이 많아서 이걸로 하겠습니다. 5년 전 어느 가을날 밤 그들은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리를 함께 걷다가 나무 한 그루 없고 인도가 달빛으로 하얗게 물든 곳에 이르렀다. 데이지의 하얀 얼굴이 자신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다. 이 아가씨와 입을 맞추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꿈을 그녀의 불멸의 숨결과 영원히 하나로 결합시키면 그의 심장은 하느님의 심장처럼 다시는 뛰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. 그래서 그는 별에 부딪힌 소리굽새가 내는 아름다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잠시 기다렸다. 그러나 입술에서는 결국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고 내가 간신히 떠올렸던 구절도 영원히 전달할 수 없게 되었다. 이 개츠비가 데이지한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은 기분이 막 드는데 이 얼마나 데이지한테 떨리고 긴장을 했으면은 이 표현을 못하는 거잖아요. 그게 너무 애틋한 거죠. 사랑이 시작되는 그 순간의 그 감정이 되게 굉장히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이 구절을 꼭 뽑았어요.